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굉장히 어두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2030 세대가 향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말이 과거에 생각해 봤을 때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오늘날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2030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미 마치 배가 침몰하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시기의 변곡점을 지나서 상당히 많이 배가 가라앉듯 침몰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이제 한탄이 아니라 양극화가 이미 극단적으로 심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면 항상 자산은 시작부터 부족했고 부채는 늘고 있고 이제 주거비나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 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생겼다는 말이고, 이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2030 세대는 미래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앞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뭔가 확실히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라면 이 구조 속에서 어쩌면 나중에는 밥을 굶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뇌피셜로 말하는 것보다 이제 통계로 보게 되면 지속적인 부채 증가와 상환 능력 악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의 이제 부채 LTI라고 하죠. 즉 론 투 인컴의 약자인 비율이 연소득의 약 233.9%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고, 이제 사실 233%면 그냥 연간 소득의 2배 이상을 빚을 지고 있는 거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평균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더 심각한 수치가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30대 이하 연령대 LTI 비율이 약 239%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 부채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청년층이나 20대, 30대의 경우에 비은행권 대출이 여러 채무를 이제 중복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2030 세대의 다중채무자 수가 46만 명 이상이고, 이분들은 이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2030 세대는 빚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이를 갚을 소득이나 자산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대까지도 연령층의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약 49.3%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이 21.8%의 2배 이상인데, 젊은 연령을 보면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데 20대나 30대가 집을 마련하기에는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아졌고, 이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가는 세상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부채 사이클에서 자산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나 혹은 청년 실업이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뭐 이제 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동안에 대출을 받거나 생활비를 위해 빚을 내는 청년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청년층 대출 연체율이 20대 중후반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짊어갈 세대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부채와 생활비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2030 세대에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잠재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고,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되면 소득 증가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자산 형성과 부채 상환 여건이 더 나빠지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1,500원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대한민국 경기와 다각적으로 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과 스마트머니의 흐름은 특정 나라를 진단하는 데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2030 세대의 높은 부채와 낮은 자산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사중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젊은 세대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라는 이야기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이죠. 일단은 어느 나라든 주거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생산성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산 인구가 급락하는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산 형성의 핵심은 또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주거 사다리가 붕괴한 지금 생각해 보면 최근 수십 년간 주택 가격이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왔고, 결과적으로 2030 세대는 내 집 마련이라는 전통적인 경로에서 이미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죠. 집이 없으니까 당연 전세나 월세에 머물게 되고, 이게 임차료 지출과 자산 형성 불가능한 미래 대비 약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산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부모에게 자산 이전을 받지 못한 세대일수록 출발선이 멀어지는 거고요. 앞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에 관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결혼과 출산과 교육이나 주거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만약에 또 결혼을 하더라도 또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더라도 교육비 부문에서 학원과 사교육비 등이 올라가면서 부모 세대 대비 자녀 세대의 부담이 더 커져가고 있고, 생활비와 이제 소비 부문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섹터의 소비 명목들이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통신비나 구독 서비스나 이런 일상 비용이 다양해지면서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올랐고, 결과적으로 2030 세대는 소득 대비 필수 지출이 많은 세대가 된 거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또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 중인데, 이게 노동 가능 인구 감소를 야기시키고 생산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소비 구조를 변화하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 2030 세대는 성장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2030 세대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또 이유는 취업이 늦잖아요. 그렇게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밀려난 시간에 풀리는 이제 전 세계 엄청난 통화량으로 낮아지는 화폐 가치 현상과 인플레이션을 직격탄으로 맞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각국의 통화량 증가가 결국 언젠가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겁니다. 모두가 22년과 23년을 목도하셨지만 또 계속 오르는 부동산을 마련한 30대들의 영끌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부채 부담이 커졌고, 그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매물을 던지거나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전세 사기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던 시기를 보면 앞으로 이런 사이클은 계속 더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안 그래도 2030 세대가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거나 대출 여력이 또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 재정이 붕괴되는 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이미 자산 격차 고착화가 된 현상은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앞으로도 큰 폭으로 오르거나 유지가 된다면 자산을 가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30 세대가 자산을 갖지 못한 상태라면 이 격차를 좁히기 어렵고요. 사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돈이 어디 있을까요? 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임금 상승과 직무 상승률 등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곧 소득 증가 자체가 제한적이다라는 말이 되고, 소득이 잘 오르지 않으면 부채를 또 갚고 자산을 형성하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약해질수록 2030 세대는 출발선이 불리한 세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전 세대만큼 올라가긴 어려울 거고요. 이미 빈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안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해결책들이 제시되지만 결론은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노동소득을 만들고 피나는 노력으로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2030 세대의 경제적 미래가 어둡다는 말은 단순한 세대론이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지표와 구조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만약 지금의 구조적인 부담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적된 상태로 계속 나아가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2030 세대가 앞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